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슈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마켓 트렌드 시간에 김가연 아나운서가 강남 3구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장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 강남 3구, 용산까지 토호구역이 확대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또 이로 인한 여파로 풍선 효과까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미분양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3월 31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지표 살펴보면서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토호구역의 해제 영향으로 전국 주택거래 매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악성 미분양 물량 역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좀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미분양 개념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분양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은 말 그대로 아직 판매되지 않을 새 아파트를 뜻합니다. 건설이 완료가 됐지만 수요가 부족하거나 가격 문제로 인해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분양은 단기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준공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악성 미분양은 주택시장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아지면 주택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고 이는 신규 분양을 희망하는 건설사나 투자자들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미분양은 단순히 판매되지 않은 아파트를 넘어서 주택시장의 건전성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 미분양이라는 건 많이 들었었는데 또 악성 미분양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자들의 구매를 당기지 못하는 그러한 매물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악성 미분양과 관련해서 11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뉴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5만 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4,743건, 전월 대비 46.7%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고 이는 토호구역의 해제 영향 확대와 봄 이사철의 수요가 맞물린 경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거래는 굉장히 활발한데 이 악성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해 드릴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미분양 물량은 2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팔리지 않은 아파트의 수치를 넘어서서 주택시장의 건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요. 11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이 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미분양 사태 해결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건설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와 월세의 비율에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7만 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습니다. 그중 월세 거래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택 공급이 수요와 함께 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 변화가요, 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나 매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월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물량의 부족과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으로 결국 주택 시장의 불안전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래량은 급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 증가, 또 월세 비중 확대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빠르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름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LH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악화를 완화하고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부터 그 매입 공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시작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이 방식이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과거의 사례를 비춰서 현재를 보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과거의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천 가구의 매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그 매입 규모를 점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겠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긍정적인 구체적 사례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7일에 이 평택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반기에는 이러한 선정이 좀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꽤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는 최근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반기에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꾸준히 분양을 진행을 하면서 매달 500에서 600세대 정도의 분양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추세라면 하반기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에 이 외에도 좀 추가적인 좋은 호재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평택시는 2029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개교와 2030년 아주대 평택병원 개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차례대로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주택 수요는 더욱 촉진될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평택시의 미분양 문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모로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소식은요. 미분양 물량 11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이 평택시 긍정적인 사례까지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태가 흘러갈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트렌드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